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로소. 서로소의 뜻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얘기하죠.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말은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첫 번째 8과 9. 자, 이 수들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8과 9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1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서로소. 자, 두 번째 24와 30. 자, 두 수를 볼게요. 자, 이 두 수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보이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 2가 있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3번 1과 75. 자, 이 두 수는 서로 소일까요? 아닐까요? 자, 1 때문에 두 수는 서로 소가 됩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가 되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자연수는 1과 서로 소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인 서로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자, 12, 24,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밑이 같은 수의 지수를 비교하는데 지수가 작은 수, 자, 여긴 2가 되겠죠. 여긴 지수가 같은 수가 오겠네요. 3이 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 수는 두 수의 곱인 2, 3, 6이 되겠죠. 따라서 12, 24, 30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자, 여기까지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본문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교과서 23쪽을 펴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자, 다 풀면은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풀이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23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24일 때 이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공약수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 떠오릅니다. 자, 뭐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24의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1, 2, 3, 4, 6, 8, 12. 자, 정답 비교해 봅니다. 자, 2번. 다음 중에서 두 수가 서로 소인 것을 찾으시오. 자, 서로 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4와 6. 4와 6을 보니 이 두 수를 동시에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1이 아니고 2입니다. 1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5와 14가 있는데 5와 14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1이고 서로 소라는 것입니다. 자, 3번. 12, 33이 있습니다. 12와 33. 자, 이것을 우선은 곱셈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2는 3 곱하기 4. 자, 33은 3 곱하기 11과 같죠? 그럼 두 수를 동시에 어떤 숫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자, 서로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4번. 자, 17은 17 곱하기 1과 같습니다. 그리고 51은 17 곱하기 3이죠. 자, 그래서 두 수는 모두 17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뭐다? 최대 공약수는 17인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서로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3번.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1번과 3번은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2번,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 곱하기 3의 제곱.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밑이 같은 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 그리고 밑이 3인수에서는 지수가 작은 수가 3이 되겠죠. 이 두 수를 서로 곱하면 6. 따라서 3번의 1번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밑이 같은 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 혹은 같은 수. 그럼 밑이 3인수는 지수가 작은 수가 3의 제곱이 되고 밑이 7인 거듭제곱에서는 7이 되겠죠. 자, 두 수를 서로 곱하면 9, 7, 63. 따라서 3번의 최대 공약수는 63이 됩니다. 자, 이제 2번과 4번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75와 90의 최대 공약수인데 소인수 분해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75는 3으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 따라서 이번에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90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45, 3으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따라서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밑이 같은 수 3, 밑이 3인수와 밑이 5인수 중에서 자, 밑이 3인수는 지수가 작은 3을 택하고 밑이 5인수는 지수가 작은 5를 택합니다.
두 수를 곱해주면 3, 5, 15. 따라서 이번 문제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됩니다. 자, 이제 4번. 38, 57, 95. 자, 4번.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4번. 자,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38. 자, 38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2로 나누면 19가 됩니다. 그런데 이 19 또한 소수죠. 그래서 38은 2 곱하기 19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이제 57을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57. 3으로 나누면 자 19가 됩니다.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안 되죠. 자, 소인수 분해 여기서 끝이죠. 자, 57은 3 곱하기 19. 자, 이제 95를 소인수 분해해 보면 5로 나누면 19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수는 95는 5 곱하기 19가 되겠죠. 자, 이제 세 수의 최대 공약수. 자, 밑이 같은 수 19가 보이네요. 자, 지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19. 따라서 4번의 최대 공약수는 뭐다? 19이다. 자, 4번. 다음은 4명의 학생이 두수 240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공약수를 적은 것입니다. 잘못 적은 학생을 말하시오. 자, 공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자, 그럼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4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로 나누면 120,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되고, 따라서 240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자 볼까요? 여기 2의 4제곱, 2의 세제곱. 그럼 작은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3. 여기는 3의 제곱. 작은 수는 3 곱하기 여기 5, 5. 밑이 같은 수 비교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수는 숫자가 커서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2의 세제곱의 약수, 2의 세제곱의 약수, 그리고 3의 약수, 3의 약수, 5의 약수. 자, 구한 다음 자, 2의 세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죠. 3의 약수는 1과 3, 5의 약수는 1과 5입니다. 자,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 하나, 그리고 3의 약수 중에 하나, 5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곱하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주영이는 2 곱하기 5라는 숫자를 들고 있죠. 자,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2의 세제곱의 약수 중 2와 5의 약수 중 5와 3의 약수 중 1을 세 수를 곱해서 주영이가 들고 있는 수가 나오죠. 따라서 주영이는
이 두 수의 공약수를 잘 적었습니다. 자, 소미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과 3과 1을 곱해서 나오는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공약수를 잘 들고 있는 것이고 민호 또한 잘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원이가 적은 수를 보면 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3의 제곱이란 숫자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예원이가 들고 있는 수는 공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적은 학생은 누구다? 예원이다. 자, 5번 두수 네모분의 63, 네모분의 84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공통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분수에서 약분을 했을 때 분모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모가 1이 되려면 이 네모는 첫 번째 분수에서 이 네모는 63의 약수가 와야 약분해서 분모가 1이 되죠. 그래서 이 수는 자연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분모가 1이 되려면 이 네모는 84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네모나 여기 있는 네모는 같은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63의 약수이면서 84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중 가장 큰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63의 약수이면서 84의 약수는 무슨 말일까요? 두 수, 63과 84의 공약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3. 63을 63을 소인수 분해하면 3으로 나누면 21이고 3으로 나누면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63은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자, 84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2로 나누면 42, 2로 나누면 21, 3으로 나누면 7.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고 최대 공약수는 자, 밑이 같은 수 중에 지수가 작거나 같은 수 따라서 3, 7, 21. 자, 이제 구해졌죠? 네모 안에 들어갈 공통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뭐다? 63과 84의 최대 공약수인 21이다. 자, 다시 열면 최대 공약수 21 구해서 답은 21. 자, 문제 6번.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럭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로의 길이가 54cm, 세로의 길이가 45cm, 높이가 63cm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블럭으로 쌓으려고 할 때 필요한 블럭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 작은 정육면체 모양 조각의 블럭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 그죠? 자, 이 작은 블럭을 쌓아서 빈틈없이 쌓아서 이 큰 직육면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한 모서리의 길이는 가로로 봤을 때는 54의 약수가 됩니다. 54의 약수. 자, 그리고 세로를 봤을 때도 자, 45의 약수가 되겠죠. 45의 약수. 자, 그리고 높이는 63의 약수가 됩니다. 근데 이 도형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54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45의 약수이면서 63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 조건에서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 중 가장 큰 수를 택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수 중 가장 큰 수. 자, 아이고. 자, 그러면 54의 약수이면서 45의 약수이면서 64의 약수라는 말은 54, 45, 63의 공약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수, 세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세수의 최대 공약수. 자,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합니다.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63은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자, 이 세수의 최대 공약수는 자, 밑이 같은 수 중 지수가 작은 수 3의 제곱 9가 되고 자, 따라서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9c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9cm, 여기도 9cm. 자, 보이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9가 가로 세로 높이가 9가 되겠죠. 이 정육면체를 계속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답이 9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필요한 블럭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9라면 이 가로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자, 54를 9로 나누면 되겠죠. 필요한 블럭의 개수. 자, 가로는 54를 9로 나누어서 몇 개? 6개. 자, 가로는 6개가 들어갑니다. 세로는 자, 여기 9, 세로는 45를 9로 나누어야 되겠죠. 45를 9로 나누면 5개. 자, 세로로 봤을 때는 자, 세로에 들어가는 블럭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자, 높이. 자, 높이는 63을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9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7개. 자, 그럼 이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정육면체 블럭의 총 개수는 6과 5와 7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7, 210. 자, 필요한 블럭의 개수는 210개. 자, 모두 이해가 되죠? 자, 지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줌으로 가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합니다.